2-4 69페이지 25년 9월 11일 한일이 함께 불회할 역사 관동 대학살 무레야마 도시 옮김 유영승 지음 기획 시민모임 동료 지은이 유영승 1963년생 나고야 출신 제일 한국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잡지 편집자를 거쳐 1995년부터 후바이샤 펑메이셔 출판사 편집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 일본을 망하게 하는 원전 대재앙, 책벌레 2인초 등이 있다. 옮기니 무라야마 도시오 1953년생 혁명가 김산의 삶을 그린 아리랑을 읽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서로 청춘이 아니어도 좋다. 라면이 바다를 걷는 날. 역서로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등이 있다. 북 디자인 이보용. 조선 각지 13곳에서도 제향군인의 지부가 설치되었고 그 아래 68개의 분회가 결성되었다. 분회 활동은 사격회, 격검, 검도검술 및 총검훈련, 수렵회, 지구 수비대와의 합동 야외 연습 등으로 군사훈련과 다름없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제조선일본인 자경단은 이 무장집단인 제향군인회와 소방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간인이 참여해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 활용되었다. 이는 관동 대지진 당시 지진 자경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유사시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하도록 만든 폭력장치의 일환으로 조직된 제향군인회가 지진재해의 혼란 속에서 소방대 빛 민중과 연계하여 자위자경이라는 틀을 넘어 발동한 것이다. 31 타케히사 유메지 타케루히사 주 유메지 유메멍 지 2 타케히사 유메지 주주멍 2 1884년부터 1934년까지 1900년대 초기에 활약한 일본 화가 잡지 사파를 주로 그렸으며 일러스트레이터의 선구자로 불린다. 다수의 미인화를 남겼다. 다이쇼 시대의 우키요의 화가로 불리기도 했다. 32에 대한해서 1918년 동해에 인접한 도야마현의 작은 마을에서 쌀 가격 폭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중운동이 일어났다. 민간인들이 미국성과 부잣집, 경찰서 등을 습격하며 전국 각지로 퍼진 운동이다. 이후 나고야, 오사카, 교토, 도쿄 등의 대도시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민중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졌다. (1923년) 관동대 학살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이 책은 학살의 진위와 처참했던 사건을 검증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왜 사회에서 망각되어 가고 있는지, 이 잔혹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피해자 코스프레가 어째서 아직도 유효하게 유통되는지, 이 사태에 일본 사회의 독특한 병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의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1조선인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들어가며 중에서 70페이지 초객이 전도된 유언비어 3.1운동의 진압행위와
관동 대지진의 학살 행위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아래는 1919년 당시 경성에 살았던 윤치호의 일기 일부이다. 일본의 군대와 헌병, 경찰, 인부들이 찌르고 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베고 곡괭이를 휘두르는 등 잔인한 형위를 저질렀다. 3월 28일 33 70페이지 33에 대한해서 윤치호 일기 현대코리아 444-476 현대코리아 연구소 2004-2007 일몰 후에 조선인이 거리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무 경고도 없이 경찰과 헌병, 일본인 인부들이 칼로 찌르거나 방망이로 때려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월 30일 윤치호는 이러한 잔혹한 행동 뒤에 총독부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당국은 곡괭이와 방망이, 칼로 무장한 일본인 인부들에게 만세 집단을 공격하게 하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자행하고 있다. 3월 26일 71페이지 그림 윤치호 왼쪽 당시 일기를 보면 관동 대지진 학살 행위 뒤에는 총독부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은식 오른쪽도 그의 저서 조선독립운동 제열사의 자경단의 폭력 행위를 열거했다. 1920년 12월에 출간된 박은식의 조선독립운동 제열사에도 독립운동 참가자에 대한 만행으로 소방대원이 갈고랑이를 쥐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면 마구 공격했다. 두세 명이 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까닭없이 쇠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일본 경찰서는 이런 흉악범에게 쇠몽둥이, 쇠갈고리, 가위 등의 흉기를 제공하여 임의로 조선인을 살상하는 데 이용했다는 등 무장한 자경단의 폭력 행위가 열거되어 있다. 이는 곧 대지진 재해 때 민간 자경단의 잔인한 만행을 예견한 것이기도 하다. 같은 책 13장에는 일본인이 조선 각지의 음물에다 독을 투척하고 식품에 독을 섞은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음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은 고객이 전도된 표현이었다. 가해자의 피해자 행세. 이 전략은 강간에 관한 유언비어로도 나타났다. 34에 대한 해석 72페이지 김부자 관동 대진제 시의 강간범 신화와 조선인 학살 관련 사료와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관동 대지진 당시의 강간범 신화와 조선인 학살 오하라 사회문제연구소 大原社会问题研究所 잡휘제 669호 호세이 대학 오하라 사회문제연구소 2014 경시청과 가나가와현 경찰부의 자료에 따르면 불량 조선인이 분여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소문은 대지진 다음 날인 9월 2일 요코하마 인근에서 출현했고 단숨에 확대되어 보도되었다. 정부가 유언비어의 내용을 부정한 5일 이후에도 각 신문사는 오보를 그대로 내보냈다. 그러나 실제로 강간과 폭행을 당한 것은 조선인 여성들이었다. 배가 갈라진 임산부의 시신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음부에 죽창이 꽂힌 채 죽은 처참한 여성의 시신도 있었다. 35에 대한 해석 72페이지 다카나시 테루노리 관동 대지진 체험기 아토미 그룹 1974 43페이지 일본인의 조선인 부인이 가까운 야산에서 급탈당하고 학살되었다. 36 73페이지 36 고토 준이치로
니시자키 마사오편 시지야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록 겐다이 쇼간 시엔다이 수관 2016 95페이지. 여츠기 바시에서 살해된 시신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 그 중에 여자도 두세 명 있었다. 여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37에 대한 해석 73페이지. 호생가 편적 증보 심판 바람이여 봉선화의 노래를 싣고 날아라 고로카라 2021 56페이지. 증언을 일일이 열갈 겨를도 없으며 인용을 망설일 정도로 처참한 내용이 많다. 38, 73페이지. 자세한 증언 내용은 니시자키 마사오편 시지야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록 겐다이 쇼칸 니시자키 마사오편 시지야후 증언집 관동 대지진 직후 조선인과 일본인 직구마 쭈머 문고 참조. 유언비어에는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내용이 많은데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하는 모습은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이다. (74페이지) 9. 일본 문단의 작가들이 본 조선인 학살. 조선인 학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참극은 작가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려졌을까? 당시 작가들이 남긴 재해의 스케치는 많지만 거기에는 문단 작가의 한계 역시 드러난다. 진재문학. 근대 국가 일본이 최초로 경험한 대지진은 진재, 쩐자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양식을 만들었다. 대부분은 일기, 수기, 르포르타주, 기록문학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작가들의 일기와 수기에는 이제 리자의 체험과 보고 들은 학살의 기록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먼저 시가 나오야, 志贺之灾, 시가 나오야, 시, 志가贺, 나오, 之, 야, 灾, 志贺之灾, 시가 나오야, 시가 나오야, 志贺之灾, 시, 志가贺. 의 일기 진재문안 쩐자의建우에 나오는 기록이다. 마침 내 앞에 자전거를 타고 온 청년과 자급복을 입은 청년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선 사람이 뒤쪽으로 달아났다고 하길래 바로 칼을 들고 쫓아갔는데 조선인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람을 죽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베고 말았어. 두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노감이 야했고 노감이 예 상 야했고 미성즈 예 상 미성즈 노감이 야했고 노감이 야했고 예 상 야했고 미성즈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40. 에 대한 해석 75페이지. 노감이 야했고 예 상 미성즈 1885부터 1985. 정치, 사회와 인간의 삶을 함께 그려낸 스케일이 큰 작품을 많이 남겼다. 100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쉴 새 없이 글을 쓰는 등 창작 의욕이 넘친 것으로 유명하다. 노감이 야했고 39에 대한 해석
시가 나오야. 시가 나오야. 只在 시가 나오야. 1883년부터 1971년까지 1910년 문예 잡지 시라카바 바이화 자작나무 장관 시라카바파 바이화파로 불리는 자연주의 문학의 기수로 주목받다. 수많은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체가 문장가의 모범이라 하여 소설의 신으로 불렸다. 조선인을 죽인 피로 오미쿠라 다리 밑의 물이 빨갛게 변해 발도 못 씻었다는 이야기. 75페이지 다야마 가타이의 무용담. 티엔산 가타이. 그 외에도 이스미 교과, 이스미 전 교과, 징화, 전 징화, 이스미 교과, 이스미 전 교 징화, 전 징화, 마사문의 하쿠조, 마사 정 문의 정 중 하쿠조, 하쿠바이 뇨, 마사문의 정중 바이뇨, 마사문의 하쿠조, 마사문의 하쿠조, 정중 바이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제천롱지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아쿠타, 제천롱지제, 타니사키 준이치로, 타니 구치 룬이랑, 타니자키 준이치로, 구치 룬이랑, 타니자키 구치. 사타 이네코, 사타 이네코, 사타 조도, 사타 이네코 다오즈, 사타 사조 타도 이네코 다오즈 이네코. 등 많은 작가가 이제 체험을 글로 썼지만 모두가 조선인 학살에 분노하거나 비난했던 것은 아니다. 기행문의 대가 다야마 가타이, 티엔산 가타이, 가가 화 타이는 딸, 티엔산 화 딸, 다야마 가타이. 41. 일찌감치 1924년 4월에 단편집인 도쿄 진재기를 출간했다. 이 작품에서 조선인 사냥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잡지 중앙공론의 편집자였던 기자키 마사루, 기자키 무조무 마사루 성, 무조무 성, 기자키 마사루, 기자키 마사루, 무조무 성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9월 11일 기자키는 무조무는 지진 체험에 대한 글을 의뢰하려고 신주쿠에서 다야마 가타이의 집이 있는 요요기까지 걸었다. 티엔산 화다이 있는 요요기까지 걸었다. 도착해보니 집도 멀쩡하고 당시 51세였던 가타이 화다이가 역시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다른 말을 했다고 한다. 조선인들이 운물에 독을 뿌린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붕괴한 바 있는 다야마 씨는 어느 날 밤 자경단에 쫓기던 한 조선인이 가타이 씨 집 마당으로 몰래 들어와 마루 밑에 숨은 걸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그놈을 직접 끌어내
때려 눕혔다고 자신의 무용담을 말했다. 42. 기행문의 대가 다야마 가타이 티엔산 화달 다야마 가타이 41은 일찌감치 1924년 4월에 단편집인 도쿄 진재기를 출간했다. 이 작품에서 조선인 사냥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잡지 중간공론의 편집자였던 기자키 마사루 무조무 마사루성 무조무성 기자키 마사루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41, 76페이지 다야마 가타이 산텐 화달 다야마 가타이 산텐 화달 텐산 다야마 가타이 텐산 가타이 화달 1871년부터 1930년 프랑스 작가를 일본에 소개하는 등 문단 입문 이후 러일 전쟁의 종군 체험을 한 뒤 사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다. 사생활을 대담하게 묘사하는 등 독특한 문학세계로 알려져 있다.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체념을 주제로 삼은 작품을 남겼다. 9월 11일 기자키는 무조무는 지진체험에 대한 글을 의뢰하려고 신주쿠에서 다야마 가타이의 티안산 화다의 집이 있는 요요기까지 걸었다. 도착해보니 집도 멀쩡하고 당시 51세였던 가타이 화다에는 역시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다른 말을 했다고 한다. 조선인들이 운물의 독을 뿌린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붕괴한 바 있는 다야마 씨는 어느 날 밤 자경단에 쫓기던 한 조선인이 가타이 씨 집마당으로 화다이 몰래 들어와 마루 밑에 숨은 걸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그놈을 직접 끌어내 때려 눕혔다고 자신의 무용담을 말했다. 42. 에 대한 해석 76페이지 기자키 마사루 무조무 성 기자키 마사루 성 기자키 마사루 기자키 일기 무조무를 지샤 조고런 신샤 주오 중량 거란 공론 신샤 2016년 117 77페이지 시마자키 도존의 애매한 대답. 한편 소설은 일기에 비하면 비교적 적다. 가장 빠른 시기에 소설을 발표한 작가는 시마자키 도존, 다오치 도존, 덩춘 43이다. 다오치 덩춘 시마자키 도존. 그는 대지진 약 한 달 후인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도쿄 아사히 신문 석간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총 10회 분량의 소설을 연재했다. 첫 회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그때 나는 평소 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이
줄지어 흰옷 입은 경찰들에게 에워싸여 롯봉기 방면에서 마을을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키 큰 체격, 뾰족한 광대뼈, 긴 얼굴형, 특징적인 눈매 등으로 100명 남짓한 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 대지진에서 살아남아 학살을 피한 조선인 대부분은 재난 현장을 떠나 피신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무던 피신 사이로 유언비어가 난무했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박해를 피해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수는 총 4만 명 넘어 지진 발생 전에 파악한 제1조선인 인구의 약 절반에 달했다. 작가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런 조선인들이었다. 43회리 안에서 77페이지 시마자키 도선 시마자키 다오치 도선 등춘 도선 시마자키 도선 1871년부터 1943년까지 처음에는 유럽 문화가 영향을 받아 시인으로 문단에 입문했지만 결혼을 계기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 자연주의 작가로 명성과 지위를 얻었다. 프랑스 유학을 계기로 일본의 전통적 가문제도의 억압과 근대적 자아의 대립을 다루는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78페이지 그림 요요기 자택에서의 다야마 가타이 dien지 화다이 다야마 가타이 다야마 화백집 가이조샤 가이자오서 1925년경의 시마자키 도전 다오지 덩춘 시마자키 도선집 다오지 덩춘지 신초샤 신차서 79페이지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으로부터 30여일 전에는 시민들의 눈에 정말 끔찍한 요령으로 비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애매하게 쓴 것일까? 연재를 시작할 무렵 조선인 학살에 관한 언급은 아직 언론 보도의 교재 아래 있었고 해금된 시점은 연재가 종료되기 직전인 10월 21일이었다. 시마자키 도서는 다오지 덩춘은 그 이튿날 마지막 회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롯봉기 어귀에서 어슬렁거리다 의심받아 칼에 찔린 사람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틀림없는 동포, 일본인, 편집자 주 청년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청년은 목소리가 낮다는 이유로, 불려가도 대답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초저녁 거리를 서둘러 뛰어갔다는 이유로 의심받아 쌍심지를 켜고 마을을 경계하던 사람들에게 쫓겨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한다. 보도 통제가 풀리고 나서야 마침내 이 정도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80페이지 아구타가와 류노스케, 아구타가와 지혜川, 롱즈제 등 작가의 한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지혜川, 롱즈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지혜川, 롱즈제는 44 대지진 이듬해인 1924년 6월 선데이 마이니치 여름 특별호에 모모타로를 발표했다. 앞서 수필을 몇 편 발표한 적 있는 그는
계엄령 당시의 유언비어와 조선인 학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슬며시 드러낸 바 있다. 대진 잡기에 실린 진우, 기쿠치간, 쥐관 의 대화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가장 불량선인 복자 처리 업무를 탓하며 기쿠쥐즈를 일찍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자경단에 속했던 사실을 토로한다. 다만 유언부여에 관한 모든 대화는 어느 쪽으로 다루는데 수사법 속에 모든 진해를 감추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 단편 모모타로는 원령 홀령을 평화주의자로 모모타로를 침략자로 설정한 패러디물이다.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제천 롱즈제 1892부터 1927 자연주의 문학을 극복하려는 예술 지상주의적인 문학의 흐름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관동 대지진 이후 예술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주의 문학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문학세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27년 수면제를 복용하고 생을 마감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제천 롱츠제 35살밖에 안 되는데 이후 일본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 일본 문단 최고의 영예라 부르는 아쿠타가와상은 그를 기리는 문학상이다. 기쿠치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아쿠타가와 롱즈제 아쿠타가와 제천 류노스케 기쿠치칸 쥐즈관 기쿠치칸 무단주의 개, 초고, 지진하게 동달한 꿩, 귀신의 딸을 목잘라 죽이기 전에 반드시 능욕할 것을 바라는 원숭이와 함께 주인공인 모모타로는 온갖 죄악을 자행하고 귀신섬에 살고 있는 죄없는 귀신을 죽인 후 고향으로 귀환한다. 그러나 도깨비 청년들은 귀신섬의 독립을 도모할 작정으로 야자 열매에 폭탄을 숨겨 모모타로의 집을 습격한다. 무단주의 개, 초고, 지진하게 동달한 꿩, 귀신이 딸을 목잘라 죽이기 전에 반드시 능욕할 것을 바라는 원숭이. 무슨 뜻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3.1운동에서 관동 대지진에 이르기까지 일본인과 조선인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는 작품이다. 전래 동화를 패러디한 형식의 단편인 탓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발표 당시 아쿠타가와 제천을 비롯한 작가들은 여전히 당국에 대해 신경 써야 했으며 표현과 검열 문제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게 분명하다. 보도 규제가 해제된 후에 내무성이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인정했음에도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리려 하지 않았다. 신문은
학살은 불량 조선인의 폭동에 대한 자위적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계속 내보냈다. 도쿄의 계엄 등이 내려진 상황에 공개적으로 당국을 비난하거나 저항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단 작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82페이지) 소설가 나가니시 이노스케의 도발 창시 환영으로서의 불량선인 조선인 학살 사건을 정면에서 82페이지 다룬 작품은 아키타 오자쿠 슈티엔 위최 오자쿠 슈티엔 위최 아키타 오자쿠 슈티엔 위최의 해골의 무도, 에마슈의 기적, 양들이 분노할 때 등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분류된 매우 소수의 작품군이다. 앞서 다룬 스보이 시계지 후징판츠의 15행 50전은 기념할 만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두 발매 금지 처분을 당하거나 복자 두성이인 채로 게재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중시 잡지 부인 공론을 통해 학살의 부당함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여태 조선국토의 수려함, 예술의 성과미, 민중정서의 우아함을 소개하는 보도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폭탄, 단도, 습격, 살상 등 온갖 끔찍한 단어를 나열하며 소위 불량조선인, 요즘은 불평조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바뀐 신문도 있습니다에 부르는 행동을 보도합니다. 그것도 신문기자의 억측이 섞인 과장된 표현을 동원해서 만약 아직도 옛 조선에 대해 혹은 현재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사람들, 특히 섬세한 감정을 지닌 여성이 이런 일상적인 기사를 읽었다면 조선은 산적들의 소굴인 나라이며 조선인은 맹호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인은 사려 없는 저널리즘의 희생양이 되어 일본인의 일상적인 의식 속에서 검은 공포의 환영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묻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조선인 폭동에 관한 유업이여는 이러한 일본인의 잠재의식이 자연스레 폭발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 검은 환영에 대한 이유 없는 공포심 때문이 아니었는가? 조선을 위해 논한다. 부인 공론 1923 나카니시 이노스케 소설 불량선인. 나카니시는 조선으로 건너가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1922년 2월 자전적 소설인 붉은 흙에 싹트는 것을 발표했다. 작가로서 갓 출발한 때였다. 불량선인은 뒤이어서 발표한 작품으로 같은 해 9월 잡지 개조에 실렸다. 3.1운동 이후 항일 세력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조선 북부를 여행하는 일본인 청년의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을 배경으로 조선인을 전면에 등장시킨 나카니시의 이 작품들은 당시 실온 양식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불량선인은 자칭 세계주의자인 우스이 에이사쿠가 불량선인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조선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는 조선 서북쪽에 있는 불량선인의 소굴을 방문하는데 조선인 통역사와 같이 방문한 그 집에서 집주인에게 대단한 환대를 받는다.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주인은 경성에서
이 학교를 다녔다는 딸의 유품을 가져와 에이사쿠에게 보여준다. 낡고 더러워진 한복이었다. 옷이 더럽혀진 건 딸이 흘린 피 때문이에요. 주인이 말했다. 그의 딸은 3.1운동 때 일본군의 총을 맞고 죽었다고 했다.